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지도교수와의 관계, 박사과정에서의 지도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이것, 미국 대학원도 교수가 갑질을 하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 교수들은 갑질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이 더 착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윤을 쫓는 존재죠. 그러면 왜 미국 교수들은 갑질을 별로 안 하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고 돈이 많게 된 지가 한참 된 사회가 미국 사회예요. 즉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된 지가 한참 된 거기 때문에 성숙한 매너가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불과 그 반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이 먹을 걸 걱정하던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폐허 속에서 시작된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룬 거죠. 대단한 거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국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로는 들어가지만 문화 수준은 아주 후진국적이죠.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교수한테 갑질당한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이제 한국 지도 교수들의 갑질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미국 교수들도 갑질하냐? 저는 거의 못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저한테 댓글 다는 구독자분 중에 대부분이 이제 경험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지도교수가 잔심부름 같은 거, 개인적인 심부름,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남기는데, 미국은 그럼 왜 교수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안 시키냐면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 때 같은 경우는 저희 랩 같은 경우는 지도교수가 연구비가 많으니까 따로 비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도교수가 출장을 가거나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잔 영수증 처리 같은 거, 그런 행정 업무를 해주는, 한국말을 굳이 하자면 격리가 있었어요. 근데 영어로는 격리라고 안 하고 이제 비서라고 하죠. 세크레터리라고 하죠. 교수님이 비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비서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서를 고용해서 잡일, 뭐 웬만한 서류, 교수의 뒤치다거리 같은 거는 그 비서한테 시키고, 박사과정 학생들은 연구만 했기 때문에 갑질이란 게 있을 수 없죠. 이제 반면에 이제 제 채널에 댓글 남기는 대부분 구독자들이 말하는 한국 대학원에서의 갑질이라는 게 결국 교수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교수도 자기 연구하고 자기 수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재정 지원이 없으니까 그거를 자기가 다 하고 앉았으니까 교수도 인간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행정 업무를 시키니까 박사과정 학생들이, 석사과정 학생들이 정작 공부는 못하고 교수 행정 업무를 떠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결국에 돈의 문제죠. 그래서 지도교수가 갑질은 미국은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 게, 그 이유가 미국 대학원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지 한참 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성숙한 아카데미아 문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미국은 갑질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하지만 저는 박사과정을, 제가 입학하던 당시에
미국에서 10위권 정도 하는 곳에서 박사를 했죠. 그게 제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의 연구 시설이었고, 그게 결국 랭킹은 수준이거든요. 연구비. 학교가 돈이 얼마나 있냐. 그러면 랭킹 1등 하는 학교나 랭킹 2등 하는 학교는 미국에서 돈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거나 두 번째로 돈이 많은 학교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실험실도 크고 학생들도 훨씬 많고 뭐 연구할 때 쓰는 그런 돈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랭킹이 좋으면 좋을수록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더욱 좋은 연구를 해내는 거고, 제가 다녔던 박사과정 학교에서도 그 안에서도 잘 나가는 교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랩 놀러가 보면 뭐 박사과정 학생들이 앉는 의자가 뭐 완전 사장님 의자 있잖아요. 완전 좋은 거, 막 가죽으로 된 엄청 좋은 의자, 그런 거를 놔두는 랩도 있었어요. 그만큼 교수가 돈이 많은 랩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제 지도교수, 박사과정 때 지도교수한테 저도 불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항상 랭킹 1등 하는 학교 아니면 2등 하는 학교에서 나오는 연구 논문을 저한테 던져주면서, 야,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그런 높은 연구 퀄리티를 요구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화가 났었어요. 왜 화가 났었냐면, 아니 나는 랭킹 10위 정도 다니는 학교인데 우리 학교 연구 시설과 우리 학교가 투자한 그런 연구 시설의 수준 정도면 딱 10위권 수준의 연구가 나와야 되는 건데, 뭐 미국에서 랭킹 1위 하는 학교 그런 논문을 나한테 던져주면서 야, 우리도 이것만큼 해보자 하면은, 저는 솔직히 그게 좀 싫었어요. 너무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 왜냐면 아니 그럴 거면 자기가 그 학교 가서 교수하든가. 자기도 실력 안 되니까, 랭킹 1위 하는데 교수할 실력 안 되니까 여기 10위권에 와 있는 거면서 나한테 랭킹 1위 하는 학교 논문을 던지면서 야, 우리도 이 정도 해보자. 저는 그게 좀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번을 얘기해 드리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왜냐면 원래 교수란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사 따고 전 세계 정상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카데미아에 오래 있다 보면 눈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맨날 랭킹 1위, 2위, 3위 하는데 나오는, 그런 데서 나오는 논문만 읽다 보면은 그 눈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연구 수준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에서 힘든 건 이런 거예요. 아주 높은 연구 수준을 저한테 요구할 때 저는 그게 좀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4번. 일단은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첫인상이 껄렁껄렁하고 첫인상이 바보 같아 보이면 그거를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첫인상은 매우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눈도장을 찍어요. 그 다음에 연구 초반에 약간 좀 설렁설렁하게 해세요. 물론 일단 펀드를 받은 후에 약간 설렁설렁한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교수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밑에 사람을 쫄려고 하겠죠. 그때 개선을 보이면 됩니다. 그때 개선을 보여서 약간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늘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이면, 이게 교수란 인간들은 눈이 하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님이 최선을 다해도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을 분명히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게 님이 그런 수준에 있고 그걸 떠나서 교수는 일단 학생이 일단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일단 쪼아서 연구 성과를 더 끌어내기를 원하거든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잖아요. 인간이 원래 추구하는 게 늘 이윤을 추구하고 늘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래요. 일단 회사 다녀서 똑같아요. 저는 회사 들어가면 일단 첫인상은 성실하게, 첫 한 몇 달은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사람,
보이지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안면 트고 한 두세 달 되면은 약간 좀 설렁설렁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도 좀 느릿느릿하고. 그러면 이제 상사가 좀 불만이 생기죠. 불만이 슬슬 생기면,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개선하는 모습을 팍팍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 말 잘 듣네.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네. 뭐 그런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계속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아주 이기적이라서 저게 저 사람 평소 모습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바라면 어떡할 거야? 님이 이미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좀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더 빨리 달려?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첫 한 달 정도는 아주 성실한 인간으로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일단 펀드를 받은 다음에 약간 좀 설렁설렁한 모습을 보이세요. 천천히 느긋하게 그런 푸시가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개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항상 더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박사 때 저희 지도교사 때 좀 실망했던 게, 내가 그래도 나름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졸업할 때 정말 우수한 논문을 써주고 나왔는데, 그 내 졸업할 때 그 인간의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해. 뭔가 좀 불만족스럽다는 듯, 뭔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듯한 그런 불만족스러운 표정. 그러니까 이 교수란 인간들이 원래 그래요. 원래 만족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박사 따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학부만 나오고 좀 학부 좋은 데 나와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석사? 대학원 나오면 아주 엘리트죠. 그걸로 충분한데. 아니 무슨 이 인간들은 박사까지 따. 그 박사 따는 인간들은, 하여튼 그런 인간들은 노말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냥 욕심 아주 많고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박사들이 모인 집단은 매우 위험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이제 잘 궁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돌아보면 저는 제 박사 때 지도교수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 욕심을 컨트롤했다는 거. 그래서 뭐 박사 4년 만에 저는 졸업을 시켜줬거든요. 석사 2년, 박사 4년. 뭐 4년 만에 놔줬으면 착한 인간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제 기억 속에 그는 좋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교수를 선정할 때 사람이 좀 착해 보이는 사람, 그 박사라는 그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집단 가운데 그나마 착해 보이는 사람을 잘 선정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일단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수를 만나도. 박사가 뭐 쉽게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좌절 금지.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 원래 욕심이 끝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냥 그런 놈들인가 보다 하고 좀 이해하시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